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40강 수업입니다. 그죠? 우리 이번 40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제 39강 수업에 이어서 이번 40강 수업도 생활안전경찰 활동 다루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바로 생활 질서 업무 파트를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활 질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주로 법령에서 대부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39강 수업에서 경비업법을 살펴봤잖아요. 경비업법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러분들 이 생활질서 업무의 주요 법령들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따져보면 바로 경범죄 처벌법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가 꼭 필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바로 풍속영업법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풍속영업법에서는요, 주로 판례 혹은 사례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 나올 경우가 많고요. 자, 다음 여러분 사행행위 규제법. 여러분 이 사행행위 규제법은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 부분도 중요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실물법. 그 다음 실종아동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곱 번째가 여러분들 총포하약관리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 두 문제 내외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여러분들 경비업법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 생활질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법률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풍속영업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유실물법, 그리고 여러분들 실종아동법. 여러분 딱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활질서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이 그동안 시험에 가장 많이 기출이 되었죠. 여러분들 물론 다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 경범죄 처벌법을 1순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풍속영업, 성매매, 알선, 유실물법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해당 법률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활질서 업무, 여러분들 교재 533페이지에 546번부터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46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범죄 처벌법을 물어보고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가항입니다. 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자, 여러분들 일종의 교사죠. 자, 그리고 도와준 사람, 뭐 일종의 방조 등이 해당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가항은 5가 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도와주거나 뭐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은요. 여러분 일단 후단을 보시면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범칙금 납부에 대한 통고권자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경찰청장 그리고 해양경찰청장, 여러분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요 범칙금 납부 통고권자가 아닙니다.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 통고권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음을 보시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으면 범칙금을 납부해야죠. 그러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느냐? 바로 통고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정하는 은행,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그 사유가 소멸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10일,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5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은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 기간, 원칙은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예외는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항인데요.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이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특히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음의 경우에는 범칙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죠. 1번 상습범, 그리고 2번 피해자가 있는 경우, 여러분들 하나하나 떠오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구류 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 그리고 4번째, 18세 미만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요, 범칙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것 꼭 구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라항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을 보시면 관공서 주치소란자죠. 여러분들 관공서 주치소란자 하나가 더 있죠. 거짓신고자. 이 두 종류는 여러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주거 불분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항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나, 마 해서 총 2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경범죄 처벌법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6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잘 구분하시고요. 20만 원 이하부터가 여러분들 범칙행위죠. 그리고 60만 원 이하는 여러분들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주고에 관계없이 주거 불분명에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범죄 처벌법상의 특징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범칙금 납부 통고에 대한 일련의 절차만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경범죄 처벌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54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 설명 중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시험에 풍속영업법이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꽤 길 수가 있지만 그 문제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자, 그럼 여러분 가응 볼까요? 여러분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연령 제한 성인 방송이 아니라 일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르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해서 투숙객 등으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풍속영업 위반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연히 X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형식적으로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노래 연습장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의 구분 기준은 실제 영업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실제 영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는 없죠. 실질적으로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면 준수사항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항은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항을 보면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주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단란주점 요건이거든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죠. 실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항은 X가 되겠죠. 여러분 재밌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 사례 내용은 여러분들 재밌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술을 구매했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18세 미만자에게 술 사오는 거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의 자가 편의점에 가서 저희 아버지 동의 받았는데요 하면서 술 구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항을 보시면 티켓걸.
자, 노래 연습장 융주점에 가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항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방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가에서 살펴봤잖아요.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 가르쳐 준 다음에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풍속영어법의 음란한 관람 행위에 해당하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옳은 것은 여러분들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판례 또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길지만 여러분들 이 사례 몇 번만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문제만 길지 어떻게 보면 충분히 맞추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548번 보겠습니다. 자,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이네요. 어떤 통고처분? 법칙금 납부 통고처분.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까요? 1번.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죠. 어떤 대상입니까? 즉결심판 대상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유, 부득이한 사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말장난이죠. 범칙자, 범칙행위를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범칙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 그런데 상습자, 피해자가 있는 행동, 구류 처분을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 이러한 경우에는 범칙자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는 범칙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장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여러분 이 거부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바로 즉결심판회부 해야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틀리셨다면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또 꼼꼼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실제 시험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49번입니다. 유실물 처리. 여러분들 이 유실물법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나중에 유실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느냐. 7일 이내죠. 이런 것들 아시면 되고 그리고 유실물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있죠. 여러분들 그것만 알면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유실물이란 자,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 자, 여러분 점유자가 자신의 의사로 버렸어. 그럼 요거 뭡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아야죠.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닌 경우. 타인에게 절취가 되었으면 절도죠. 자,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한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유실물의 의의입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 타인에 의하여 절취된 물건,
여러분 이것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유실물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바로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해야죠.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나중에 유실물 관련 절차가 다 흐르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아무도 안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습득자에게 가죠. 그런데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1차적 요건은 처음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 습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 소속이 아니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 그리고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해당 유실물이 습득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득자는 그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하느냐? 여러분들 2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해당 습득자는 최종적인 유실물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4번 549번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유실물의 일련의 절차를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하여 참고 내용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표로 설명을 해놓았죠. 여러분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풍속영업의 범위. 이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풍속영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규정되어 있어요. 풍속영업법 제2조 그리고 시행령상에. 그래서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제공업, 비디오물 감상 실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여러분 전부 다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용업 있죠. 미용업. 여러분 이 미용업은 뷰티 관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용업은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당구장, 그 다음에 비디오물 대여, 그 다음에 미용, 카지노, 카페, 찜질방, 소극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550번의 정답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550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만 끊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51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551번 문제를 보시면 경범죄 처벌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제 경범죄 처벌법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자죠. 자, 여러분 이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다액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거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라는 6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5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바로 거짓 신고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거짓 신고. 여러분 제 사실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도 당연히 거짓 신고죠. 특히 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쉽게 말하면 거짓 광고네요. 여러분들 거짓 광고의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로에 처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6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로는 종류가 총 2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여러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총 4가지. 출판물의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맞죠 여러분? 암표 매매, 그리고 업무 방해.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접근한다, 따라다닌다. 현재로 따지면 스토킹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순히 따라다니고 이러한 것들 경범죄 처벌법 상에서는 여러분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발전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2022년 3월 달에 있었던 1차 채용 시험에서 신규 제정된 법령이 스토킹 처벌법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왔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강으로 업로드 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향후를 위해서라도 스토킹 처벌법 유튜브 특강은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5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5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실물 처리. 자, 1년의 절차를 물어볼 겁니다. 틀린 것.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습득물을 경찰이 수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가라고 공고하겠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공고 후 1년 이내에, 아니죠, 여러분. 공고 후 6개월 이내죠. 자, 여러분, 공고 후에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바로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습득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습득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라면 보상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유실물 관련 보상금의 범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이죠. 여기는 100분의 3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매장물은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유기동물 있죠. 여러분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네요. 정답은 4개,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553번 보겠습니다. 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여러분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하나하나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성매매란, 여러분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요건이 있죠. 첫 번째, 불특정인.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 두 번째, 재산상 또는 경제적 이익.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성교행위 플러스 유사 성교행위 모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사 성교행위를 제외한,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매매, 알선 등행위, 그러니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알선, 유인, 여러분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 장소 제공 행위까지 전부 다 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는 넓죠. 성매매 강요, 인신매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 등에 의해서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여러분 이 경우에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X.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여러분 리을을 봅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게 좀 판단이 되면 법정 대리인 등등에게 통지를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시설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여러분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성매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여러분들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은 O가 되겠습니다. 미을을 보시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하죠. 명백하게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음은 X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을 안 합니다. 따라서 형의 감면 규정 없습니다. 자,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두 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554번 보겠습니다. 자, 554번 경범죄 처벌법 또 나오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옵니다. 자, 여러분들 60만원 이하 2개, 그 다음에 20만원 이하 4개의 사유가 있었죠. 그 이외의 사유는 전부 다 10만원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난 전화하고 거짓 친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거짓 광고하고 광고물 무단 부착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통보 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 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하지 않죠. 뭐합니까? 즉결 심판하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즉결 심판의 대상이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자, 경범죄를 짓도록 시킨 사람, 교사, 도와준 사람, 이러한 사람은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범죄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했죠. X입니다. 여러분 경범죄 처벌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 없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범칙금 납부 통고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범칙금 납부자는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가산금 붙여야겠죠. 그래서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가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55번 볼게요. 역시 경범죄 처벌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범칙행위란, 여러분 범칙행위라는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1항 각호부터 제3항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3항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범칙행위 20만 원 이하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줄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맞죠?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 즉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범칙자죠. 그런데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 있었습니까? 상습자,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류 처분이 적당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 자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백하게 1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56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경범죄 처벌법.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소매치기 할 생각으로 뒤를 따라다닌 경우네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려면요,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따라다닌 경우는 불안감 조성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범칙금 계속 안 내고 주거 불분명하고 여러 사유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즉결 심판에 회고됐습니다. 자, 그러면 즉결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이 즉결 심판 대상자가 즉결 심판이 있기 전에 해당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이전에 낸다면 여러분들 즉결 심판 청구를 해당 경찰서장 등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즉결 심판에 회부됐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즉결 심판 선고일 전에 반성해서 해당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냈어. 그러면 여러분들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찰서장 등은 즉결 심판을 바로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당연히 오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범칙금 납부 기간은 1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5일.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55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57번에 보시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출제된 경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조금 출제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련된 판매업 그리고 제조업 이러한 것과 관련된 결격 사유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금고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틀렸습니다. 최저 기준이 일단은 금고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57번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여러분 558번입니다. 자, 경범죄 처벌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주거가 확인된 경우. 주거가 분명한 경우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경우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아니죠. 여러분들 50만 원이라는 금액 따라서 6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랑 그 다음에 거짓신고 이 두 가지 사유는 주거 불분명과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럼 2번 거짓 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그 다음에 출판물 등의 부당게재 이 네 가지가 20만 원 이하 맞죠. 교사, 방조, 준하여 처벌하죠. 자, 범칙금 통고 처분서 받은 사람 10일 이내 납부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58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표현 들어가면 거의 그게 답이죠. 자, 다음 여러분 559번 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성매매. 여러분 조건이 있었죠. 불특정인, 그 다음에 재산상 경제적 이익, 성교행위 플러스 유사 성교행위 모두 포함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되는 것. 그래서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선 등 행위에는 장소 제공 행위도 포함하죠. 5가 되겠습니다. 유인, 권유, 강요 뭐 다 포함되죠.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죠.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성매매 관련 범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형의 강행적 감명 규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임의적이죠. 그래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잡힐 것 같으면 전부 다 자수하게요. 감경받으려고 판단을 하겠죠. 죄의 경중이나 반성도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3번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60번 볼게요. 여러분 560번 문제는 단답형이죠. 유실물법상의 보상금의 한도 100분의 5, 100분의 20. 정답은 3번. 여러분 이런 단답형 문제는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남들도 다 맞추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61번 볼까요? 경범죄 처벌법.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소매치기 할 생각으로 뒤를 따라다녔다고 해서 불안감 조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다룬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생활질서 업무 관련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체포가 가능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5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범죄처벌법상에서 5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건 60만 원 이하밖에 없겠죠. 두 가지죠. 뭡니까? 관공서 주치소란자, 거짓 신고자.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40강 수업에서는 경범죄 처벌법, 그 다음에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그리고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규제법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유실물법, 그 다음에 총포화약 등의 총포화약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법,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다음 41강 수업부터는 경비업법 중요하죠. 경범죄처벌법 중요하죠. 자, 그리고 생활안전경찰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여성, 청소년과 관련된 생활안전경찰 업무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40강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41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